네,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이 검정법의 일종 오류랑 검정력을 구하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검정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검정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만든 거고 이 상황을 요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과 검정력의 정의에 맞게 구해봐라. 자, 요런 문제죠. 자, 그래서 일종 오류 확률부터 구해 주시면은 일종 오류 확률은 어떻게 구해? 조건부 확률로 구할 수가 있다고. 뭐가 참일 때? 귀무가설이 참일 때 뭐 해버리면 오류야? 기각해버리면 오류이므로 기각력이 나올 확률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문제를 읽고 귀무가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줍니다. 귀무가설 모집단의 분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균일 분포를 따르고 있대. 자, 그랬을 때 기각력은 뭐야? x가 0.8보다 크면 기각한대잖아. 그쵸? 그래서 기각력은 x가 0.8보다 크다. 근데 뭐해? x가 어디서 나왔어? 요 분포에서 나왔을 때. x가 요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0.8보다 클 확률, 그거를 이제 일종 오류로 정의한 거죠. 그래서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면은 이제 요 상황일 때 요 확률을 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균일 분포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균일한 확률을 갖고 있는 게 균일 분포잖아. 요렇게 확률 밀도 함수 생긴 게 균일 분포라고. 그럼 요 전체 넓이가 이게 전체 확률이니까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므로 지금 가로 길이가 2니까 요 세로 길이는 몇이어야 돼? 2분의 1이어야 되죠. 그래서 fx는 2분의 1인 균일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여기서 요 마이너스부터 1 사이에서 x가 나오는데 얘가 0.8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 그럼 0.8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줘. 그 다음에 이것보다 뭐 확률? 클 확률이니까 요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넓이 어떻게 구해? 가로가 몇이야? 0.25 곱하기 세로가 아까 원래 몇이었어? 2분의 1이었죠. 그럼 0.5라고 할 수 있죠.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0.1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0.1이다. 자, 요렇게 찾아줄 수가 있죠. 자, 이어서 이제 뭘 찾아야 돼? 검정력을 찾아야 되는데 검정력은 검정력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검정력도 조건부 확률인데 어떻게 써? 뭐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뭐 하는 거야? 검정력은 좋은 거야. 파워라고, 파워. 파워기 때문에 좋은 행동을 한 거야. 대립가설이 참이니까 진짜 기각해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좋은 행동일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또 문제로 돌아가서 대립가설은 무엇이냐? 모집단의 분포가 0에서부터 5까지인 균일 분포래. 0이 있고 5까지인 균일 분포.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요게 대립가설인 현재 상황인데 또 가로 길이를 보시면 5니까 세로 길이는 몇이어야 돼? 5분의 1이어야 되죠. 자, 요런 상황에서 기각력 뭐라고? x가 0.8보다 클 확률이라고. 그럼 0.8 찍어주시고 이것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 요만큼을 구해주면 이게 뭐야? 이 검정의 검정력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 보시면은 0.8부터 5까지니까 4.29 곱하기 세로 길이가 몇이야? 5분의 1이니까 0.2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 계산하면은 8.4에다가 0 붙이니까 0.8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검정력은 몇이야? 0.84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런 검정 실제로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과 검정력의 정의에 맞게 적어 주시고 요 문제를 요 정의에 맞게 해석해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바로 여기서 확인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쉬운 문제는 아니고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균일 분포 자체가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생각하고 통계학적 사고를 하신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1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료의 크기가 11인데 회귀 분석했어. 그래서 결정계수 구해봤더니 0.7일 때 F 검정 통계량 값 구해보랍니다. F 검정 통계량 값은 어디서 나와?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 분산 분석표에서 나오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분산 분석표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SSR, SSE, SST를 이제 구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F값까지 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자, 요런 순으로 있는데 자유도는 일단 채우기가 쉽죠. 단순회귀 분석이니까 SSR은 1, 그다음에 전체 자료가 11개니까 총 자유도는 10, SSE의 자유도는 9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확인해 보니까 뭐밖에 없어? 결정 계수가 0.7이래. R 제곱이 0.7이라는 조건밖에 없어. R 제곱은 뭔데? SST분의 SSR이잖아. 이게 0.7이라고. 그럼 SSR은 몇이란 소리야? 0.7 SST라는 소리죠. 그럼 요 상태로 그냥 여기다 뭐 해라고? 집어넣으라고 그냥 이렇게. 전체가 SST고 SSR이 70% 차지하고 있고, 그럼 SSE는 나머지 몇 %야? 30% 차지하고 있겠죠. 0.3 SST가 될 거라고. 왜냐하면 얘네 둘이 더해서 이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요 상태에서 이제 계속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럼 MSR 구해주면은 0.7 SST고, 요렇게 나눠주면은 9분의 0.3 SST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할 F값은 뭐야? 요 MSR을 MSE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요렇게 나눠주면 SST랑 SST가 뭐 돼? 약분되죠. 그래서 0.7을 1분의 0.7이라고 치고 한 칸씩 땡겼다고 쳐봐. 그럼 안에끼리 곱한 게 3이고 바깥끼리 곱한 게 7, 9, 63이 되죠. 자,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은 F값은 21이다. 우리가 정확히 SSR, SSE, SST 몇인지 모르더라도 그냥 미지수로 잡고 구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엔 뭐 하니까 분수로 약분하게 되니까 F값을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계수가 0.7만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풀지 하고 아예 덤벼 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냥 0.7이니까 이게 0.7이잖아. 그럼 요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냥 이 상태를 그냥 뭐 해봐? 대입하고 요 조건을 이용해서 SSE도 ST로만 나타내 주기만 하면은 어차피 약분된다고. 그런 생각으로 대입을 하셨으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18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사위 240번 던졌는데 귀물가설이 강눈이 나올 확률이 균등해서 6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아니다. 자, 요거를 이제 뭘로 검정해?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으로 하죠. 그래서 검정했을 때의 P가 유의 확률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유의 확률까지 구하려면 뭐 해야 돼? 결국에는 검정 통계량까지 구한 다음에 각각의 기각치들이랑 뭐 해봐야 돼? 비교해 봐서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관측도 수는 나와 있으니까 기대도 수를 구하면은 총 240번 던지는데 각각의 눈이 6분의 1로 균등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각각 몇십 번씩 나와야 돼? 40번씩 나와줘야죠. 그래야지 균등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해? 검정 통계량을 구하시면은 40분의 40에서 뺀 거 제곱하게 되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8이군요. 8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요렇게 된다고. 그럼 100이 하나, 둘, 셋, 넷 있으니까 400이고 64가 두 개 있으니까 64 더하기 64 나누기 40.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고서 약분해 주면은 40이랑 400이랑 약분하면 12고 더하기 요 값은 뭐야? 128이니까 요렇게 약분한 게 되면은 12고 4로 약분하면은 32가 되니까 요렇게까지 약분하면은 3.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검정 통계량은 13.2라는 걸 찾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의 기각치랑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총 몇 개야? 범주가 6개잖아. 그럼 자유도는 몇이야? 5죠. 카이 제곱 5인 놈이랑 비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밑에 놈은 필요 없고 5인 놈에 살펴보니까 13.2는 어디 사이에 있는 값이야?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죠. 12.83이랑 15.09 사이에 있는 거라고. 그럼 12.84는 좀 0.251 때의 기각치고 15.09는 0.01 때의 기각치니까 여기 사이에서 검정 통계량이 나오니까 우리가 구할 P값도 무슨 사이야? 0.025랑 0.01 사이 값이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류의 문제 과거에도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정 통계량만 실수 없이 구하면은 바로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네, 19번 풀어보겠습니다. 19번 20명을 대상으로 4가지 요법으로 분산 분석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골라보래. 그럼 1, 2번 보시면은 A, B니까 분산 분석표 뭐 해야 돼? 채우셔야 되고 요거는 1.7보다 크니 F값이랑 뭔가 비교해 보라는 문제고 요 값이 0.21보다 크니 P값이랑 한번 비교해 보라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1, 2번을 풀기 위해서 빈칸을 채워 주시면은 여기는 64고 왜냐면 더해서 요게 나와야 되니까 지금 그룹 수가 몇 개야? 4가지씩인 요법이니까 4개죠. 그럼 A는 몇이야? 3이죠. 그다음 2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총 자유도가 몇이야? 19고. 그럼 잔차의 자유도가 몇이야? 1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눠서 구하면은 B는 몇이야? 4가 되죠. 16분의 64가 4니까. 그래서 A도 3, B는 4. 요거 둘 다 1, 2번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요게 1.7보다 크니 그러면 요 F 값과 요 P 값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야죠. 자, 요런 F 분포가 있어. 자유도가 3,16인 36이니까 자유도가 3,16인 F 분포가 있을 때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몇이야? 1.7이 나왔대. 근데 유의 확률이 몇이 나왔대? 0.21이 나왔대. 그럼 무슨 소리야?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여기가 유의 확률인데 요 확률 값이 몇이라는 소리야? 0.21이란 소리죠. 자, 요렇게 구해놨을 때 F0.05, 3.16은 무슨 뜻이야? F 분포가 요렇게 있을 때 요 F0.05, 3,16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몇이 되는 0.05가 되게 해주는 그 임계치, 그 기각치가 뭐야? F0.05, 3,16이죠. 자, 근데 1.7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0.21이니까 1.7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왜냐면 요렇게 0.05까지 더했는데 더 더해 갖고 0.21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7은 여기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1.7보다 뭐에 크게 되죠. 그래서 얘는 1.7보다 크다. 요 3번 문장도 맞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뭐야? 요 x가 요 f 분포를 따르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요 x가 2보다 클 확률. 그럼 2는 1.7보다 크니까 더 오른쪽에 2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것보다 클 확률이니까 요 넓이 말하는 거 아니야. 요 넓이는 0.21보다 크니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이만큼이 0.21이었잖아. P값. 근데 주황색 부분은 빨간색보다는 뭐에? 작죠. 빨간색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0.21보다 뭐에? 작다고. 근데 크다 했으니까 4번이 틀리게 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마지막에 분산 분석에 F 분포 그래프 그려갖고 검정하고 유의 확률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옳지 않은 거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7급 마지막 20번 풀어보겠습니다. 평균이 뮤고 분산이 16인 정규 모집단에서 이미 표본 9개를 뽑은 다음에 확률 변수 V랑 W를 구했대. 그럼 다음 W와 V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어떻게 되냐? 요 말이죠. 그럼 V랑 W가 뭔지 요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자, 요렇게 분자의 곱해진 놈은 어디로 보내라고? 분모의 분모로 보내라고 했죠. 보내면은 요렇게 된다고. 얘도 요렇게 된다고. 그래서 둘의 차이가 뭔지 살펴봤더니 둘 다 표본 평균을 뭐 하는 거야? 표준화하는 식이죠. 표준화하는데 V는 4로 하고 W는 S로 하잖아. S가 뭐야? 요렇게 구한 거 보니까 표본 표준 편차죠. W는 표본 표준 편차로 하고 요 4는 도대체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모분산이 16이야. 그럼 4는 뭐야? 모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V는 모분산을 알아서 모표준 편차로 표준화한 식이고 표본 평균을 W는 뭐야? 표본 분산의 루트 씌운 놈, 표본 표준 편차로 표준화한 놈이라고. 그럼 따라서 V는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그리고 W는 표본 분산을 갖다 썼으니까 무슨 분포를 따라? T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근데 총 자료 개수가 9개니까 자유도가 8인 T 분포를 따를 겁니다. 요렇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 일단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V랑 W가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찾아내 주셔야 된다고. 그럼 찾고 나서 이제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너무 쉬워. V의 분포는 0에 대해 대칭이다. 당연하죠. 표준 정규 분포도 정규 분포니까 0에 대해 대칭 맞고 W의 분포 T 분포잖아. T 분포도 0에 대해 대칭 맞죠. 디귿 1보다 큰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C보다 큰 확률이 V랑 W 비교했을 때 W가 더 크니. 자, 그럼 그려봐야죠. 표준 정규 분포 요렇게 생겼다 치고 T 분포는 뭐에? 표준 정규 분포보다 분산이 더 크니까 이렇게 뭉뚝하게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자, 이 상황에서 1보다 큰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자, 1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C가 대충 한 요쯤에 있다 쳐봐. 자, 그랬을 때 C보다 큰 확률을 각 분포에서 구해보래. 그럼 표준 정규 분포에서 구했을 때는 요만큼이고 T 분포에서 구했을 때는 얼만큼이야? 이만큼이잖아. 그럼 당연히 T 분포일 때가 더 큰 거 맞게 되겠죠. 자, 근데 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C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성립하는 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C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딱 겹치는 부분보다 C가 더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정규 분포일 때는 요만큼을
요만큼에 대한 게 확률값이고 T분포에 대해서는 요만큼에 대한 게 확률값이잖아. 그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뭐 해봐야 돼? 비교해 봐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 자, 요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자, 그때는 반대쪽을 살펴보시면 돼. 여기 0을 중심으로 둘 다 대칭이니까 0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0.5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근데 정규분포 입장에서 보면 빨간색이 아까 정규분포였습니다. 정규분포 입장에서 보면은 요 C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0.5에서 이만큼을 빼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칠하고 있는 이만큼을 빼는 거라고 0.5에서 빼는 부분이. 자, 그러고 나서 T분포는 요 C보다 클 확률이 요 T분포 아까 주황색이 T분포였잖아. 좀 지울게요. 자, 다시 C가 만약에 여기 겹치는 부분보다 더 어느 쪽? 왼쪽에 있을 땐 어떻게 되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가운데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은 표준 정규분포나 T분포나 0.5로 동일하다고. 그럼 0.5에서 뭘 빼는지를 살펴보면 정규분포는 이만큼을 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고 T분포는 얼만큼을 빼? T분포는 요만큼 빼는 거라고. 그렇죠. 당연히 이 주황색 칠한 부분이 빨간색에 속해 있으니까 주황색 칠한 부분이 빨간색보다 뭐해? 더 작죠. 그럼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면은 빨간색 정규 분포는 0.5에서 이렇게 큰 부분을 뺐고 T분포는 전체 0.5에서 이렇게 작은 부분 뺐으니까 나머지 요쪽 부분만 살펴봤을 때 누가 더 커? T분포의 확률이 그렇죠. T분포의 확률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C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무조건 T분포일 때 C보다 큰 확률이 뭐에? 더 큰 게 맞다. 그래서 디귿이 성립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은 요게 굳이 1보다 큰 모든 실수가 아니라 0보다만 크기만 하면 성립하는 거야. 왜냐하면 0에서 조금만 지나가는 순간 이미 정규 분포는 뭐해? 이따만큼을 빼고 있잖아. 이미 T분포보다 뭐해? 더 확률 손해가 더 크다고. 더 많이 빼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0 이상 모든 실수에서 어디서든 어디서 찍든지 간에 요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T분포일 때가 더 뭐해? 더 크다고. 그래서 굳이 뭐 1보다 큰 모든 실수 요게 1이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뭐 0이어도 상관없고 2이어도 상관없고 언제든 성립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추가로 알려드리면서 디귿을 판별할 때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바로 한눈에 비교가 가능한 거는 여기 큰 부분에서 살펴보시면 되고 C가 작은 부분에 있으면 어떡할까 해갖고 큰 부분으로 살펴보니까 여기랑 여기 크기 차이가 좀 나는데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하는 부분은 여 사건으로 나머지 부분을 색칠해 갖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20번 문제는 얘랑 얘가 무슨 분포 따르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T분포랑 정규분포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가까지도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고 조금은 생각해 봤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평가를 드리면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2015년 7급 기출문제 자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표기를 한 거를 확인해 보면은 난이도별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4문제. 얘는 도저히 통계학 개론 수준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1문제 그리고 나머지 열심히 기출문제 풀고 공부하셨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 15문제. 자,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문제 다 맞추면 75점이니까 요 15개는 당연히 맞추시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요 한 문제는 당연히 시험장에서 봤다 그럼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돼. 조금 한 30초 정도만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요게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지 내가 도저히 배운 적이 없는데 하면은 넘어가시면 된다고. 근데 이제는 15년 7급에 기출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n으로 나눈 표본 분산은 n으로 나눠서 표본 분산을 구하게 되면은 불편성은 만족하지 않는다. 근데 일치성은 만족하더라. 그냥 요 정도 문장 정도는 이제 외우고 시험에 가셔야죠. 그렇죠. 또 나온다면은 이제 그때는 당연히 내도 되는 거니까 기출문제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 그때는 당연히 동그라미로 당연히 외워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 네 문제가 문제인데 이 네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맞출 수가 있느냐. 자 5번 문제 조건부 확률 그동안 많이 봤던 조건부 확률인데 표가 조금 어색하다고. 그렇죠. 요 표를 해석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어를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국어 실력이 올라가야 돼. 이해력이 올라가야 된다고. 문해력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문제를 푸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수식적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좀 그래프나 좀 이미지적으로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푸시는 훈련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자, 그다음 8번 선형 변환에 대한 회귀 분석. 특수한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특수한 회귀 분석 다 단원별 풀이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부분 뭐 해 줘야 돼? 암기해 줘야 돼. 물론 이해까지 해서 완벽히 외워가시면 좋지만 그것까지 이해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성질만이라도 좀 암기해서 특수한 행위 분석 나왔을 때 내가 외운 거로 좀 푼다라는 생각으로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16번 처음 보는 검정에 대해서 검정령 뭐 일통오류 확률 구해보라는 문제가 있어. 그렇죠. 뭐 그런 검정 시중에 지금까지 뭐 통계학에 있지는 않다고. 그냥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검정이라고. 그럼 결국 이것도 뭐 해야 돼? 이것도 이해력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가 이해해 보려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5번이랑 조금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20번 표준 정기분포와 T분포를 좀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뭐에 T분포 제가 가르칠 때 표준 정기분포랑 비교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요 정도 그림은 기본으로 그냥 그려줘야 돼. 그렇죠?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솟은 놈이 표준 정기분포, 그다음에 뭉툭하게 가는 놈이 T분포라고 요렇게 그려놓고 요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년 7급 전체적으로 뭐 해야 돼? 이해력. 그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미지적으로 좀 기억하고 좀 그래프를 그려보고 다른 상황으로 뭐 표를 좀 그려보고 요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험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15년 7급에서 좀 요 부분을 틀리셨다 하면은 그래프 그리거나 좀 요런 부분이 조금 두렵거나 당연히 뭐 여기는 암기해야 되니까 암기는 뭐 당장 지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암기하시면 되고 8번은 좀 예외고 5번, 16번, 20번을 풀려면은 이해력과 좀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거 그냥 제 풀이만 보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였네. 오케이. 그럼 나중에 나오면 나 충분히 풀 수 있겠는데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요 문제들을 틀리셨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그래프도 그려보고 어떻게 푸는 건가?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5년 7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